안녕하십니까, 기술자들입니다. 이제 벌써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아랫지방은 지인들을 통해서 비가 좀 오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윗지방은 거의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죠. 마른 장마라고 그러죠. 마른 장마. 비가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됐을 때 가스보일러는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하실 부분이 연통 부분입니다. 연통. 보통 이제 개인 난방 세대에는 이렇게 가스보일러 연통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 밖에 부분은 지금 집 밖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장마철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거나 그랬을 때 바람에는 이 부분이 충격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바람이 불면 낙하물들이 생깁니다. 낙하물이 생기게 되면 낙하물들이 연통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가장 약한 부위, 이렇게 조립된 부위죠. 이 연결 부위나 아니면 이쪽 보일러 연결 부위 쪽이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가스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스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보일러실이 물론 베란다에도 있고, 전용 보일러실, 이렇게 방화문이 있죠. 전용 보일러실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베란다에 있는 경우는 잘 보여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전용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열어서 확인을 하지 않아요. 전용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필히 한 번씩 열어서 뭐 누수가 있는지, 연통이 찌그러져 있는지, 이탈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하셔야 가스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시작이 되면 천둥 번개가 막 치죠. 그러면은 보일러뿐만이 아니고 이 전기 제품, 뭐 세탁기, 냉장고, TV, 뭐 밥통, 이 모든 전자제품은 전기 코드는 이 플러그에서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뽑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피레침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 높은 지대에 있는 빌라나 뭐 다세대 그런 건물들은 직접적으로 낙뢰를 맞을 수가 있죠. 이 낙뢰를 맞게 되면 그 건물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꼽혀 있는 전기 제품은 파손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배웠던 바로는 그런 낙뢰가 치면 과전압이 생기면은 이제 전기 제품 같은 경우는 PCB가 있죠. 회로판, 기판이라 그러죠. 그 기판에서 이렇게 이제 바리스터가 이렇게 딱 깨지면서 이렇게 과전압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AS 방침이 예전하고 틀리게, 예전에는 이렇게 큰 기판에서 부속이 고장나면 이 부품 하나만 납땜을 해서 딱 빼내고 교체를 했는데, 요즘은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부품을 교환하는 게 아니고 PCB 전체를 교환하죠. 그러면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천둥 번개가 치고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잠깐만이라도 이 콘센트에서 전기 제품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전날에 정말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천둥 번개가 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AS가 접수가 됐어요. AS 접수가 됐는데 똑같은 한 건물에 전 세대가 다 보일러가 전원이 안 들었다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집은 PCB에서 휴즈만 탄 집들도 있고, 또 어떤 집은 PCB 자체가 손상된 집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건물 전체를 PCB를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품 교체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방문해서 더 황당했던 것은, 방문을 드렸는데 삼성 기사님, LG 기사님, 그리고 밥통, 쿠쿠 기사님, 그 김치냉장고, 위니아 기사님, 그 기사님들이 전부 다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손해보는 것은 사용자가 다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낙뢰가 치거나 비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이 전기 제품 콘센트는 분리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빗물.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안으로 유입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은 이 보일러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연통입니다. 연통. 일반형 보일러는 4등급 보일러는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1등급 콘덴싱 보일러는 연통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보통 5도 상형이라고 그러죠. 콘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는 외부 마감을 잘 안 해놓으면 이렇게 빗물이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일러로 직접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외벽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죠. 외부 마감만 하면 되죠. 근데
일반형 보일러, 4등급 보일러는 설치가 이렇게 되는데 가끔씩 설치 현장에 따라서 살짝 위로 가 있는 집도 있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집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집들은 이 외부에서 빗물이 들이치게 되면은 이 내부로 이렇게 물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도 접합부는 이렇게 내열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실리콘이 덜 싸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서 물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보일러 내부에도 물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일러 안으로 유입되는 물은 보일러 통을 거쳐서 보일러 하단부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연통 쪽에서 물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보일러 하단부, 보일러실이 젖어 있는지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자바라 밖에서 산소를 가져오는 건데 가끔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설치 불량이에요. 설치 불량. 혹시라도 빗물이 타고 들어오게 되면 보일러 유입부로 그냥 무조건 들어갑니다. 연통이 이렇게 급기구가 뒤집어져 있는 집들은 필히 제조사나 아니면 지역 설비업체, 수업센터 연락하셔가지고 필히 조치를 받으셔야 돼요. 이걸로도 가스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인명사고가. 항상 위로 올라가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45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45도 이렇게 필히 빗물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빗물이 여기 연기 접합부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보일러 쏘는 코드는 즉시 뽑으셔야 돼요. 왜냐면 빗물이 들어왔을 때 이 전기가 인가가 되면 PCB 같은 경우는 운이 좋으면은 휴즈만 이렇게 파손이 되지만 또 어떤 경우는 PCB 자체가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 가동 부분인데 이 가스 보일러는 보통 이제 봄까지 난방을 많이 쓰고 여름은 안 썼다가 이제 가을에 쌀쌀해지면 또 그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름철에도 가스 보일러는 주기적으로 가동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가동시켜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안에가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실내가 많이 습하잖아요. 그러면 곰팡이 균이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스보일러를 가동을 해줌으로써 이 곰팡이 균 번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 가동을 할 때는 창문, 외부 창문 싹 열어주고 약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는 쭉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방바닥 이 시멘트가 딱 달궈질 만큼, 물론 뭐 평수가 큰 집들은 조금 더 돌려주거나 원룸이나 투룸 작은 집들은 조금 더 덜 돌려줘도 되겠죠. 그 부분은 미리 생각을 하셨다가 문을 활짝 열고 보일러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은 꼭 보일러를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두 번째는 가스보일러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부품이 고착이 돼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스보일러에는 이제 모터가 순환펌프, 순환모터라고 그러죠. 순환모터, 삼방모터, 삼방밸브라고도 하고, 그리고 팬모터, 송풍기, 백풍기, 극기팬, 배기팬, 그 팬 종류도 마찬가지 이제 모터로 구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물론 온수를 쓰면은 이 부분에서도 작동하는 부품도 있고 작동을 안 하는 부품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부품 중에서도 온수를 사용 시에 작동이 되는 부품이 있고, 제조사에 따라서 펌프가 작동 안 하는 제조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펌프가 고착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을철에 사용을 하려고 보일러를 가동을 했을 때 안 돌아갑니다. 고착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은 이 가스 보일러 AS 접수의 추이를 보면, 물론 이제 여름철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접수가 덜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철이 막 시작될 무렵, 그 시작될 무렵에 AS가 폭주를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접수가 돼요. 저희가 방문을 해보면 전부 다 펌프가 고착이 됐던가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딱 이물질이 굳어서 안 움직이던가. 그렇기 때문에 필히 가스보일러는 여름철에도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작동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방바닥에는 이렇게 난방수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온수물을 쓰면 방바닥 난방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난방물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그대로 고정이에요. 고정. 이 가스보일러가 정상인 상태에서는 난방물은 절대 빠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 청소를 해서 물을 빼준다 그러잖아요. 이 여름철에 가스보일러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이 방바닥 물은 항상 그대로 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전물이 생겨서 이런 바닥에 고일 수가 있어요.
물이 흐르게 되면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침출물 그러는 게 이렇게 필터에서 다 이렇게 걸러지는데, 이 물이 정지가 돼 있으면 침전물이 생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보일러 작동을 했을 때 그 침전물이 덩어리가 돼서 굳어버리게 되면은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그 침전물, 물론 뭐 분배기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침전물이 이렇게 얼마나 나오는지 그 영상도 있으니까 아이마크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스보일러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은 필히 돌려주셔야 나중에 이제 가을철, 겨울철 사용하실 때 부담이 많이 없어요. 가스보일러 부품들이 예전에 비해서 부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조사들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거의 대부분 회로판 하나에 거의 10만원씩 하고, 펌프도 기본 뭐 6만원, 8만원, 10만원 넘어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이 관리를 해주셔야, 가스보일러 관리를 해주셔야 이제 가을, 겨울철에 보일러 작동을 할 때 비용 부담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첫 번째로는 가스보일러 연통,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에 찌그러진 부분이 있는지. 왜냐면은 이게 여름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겨울에 이쪽에서 이제 그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응축수가 생겨서 이렇게 고드름이 얼죠. 고층 아파트 이렇게 위로 쳐다보시면 겨울에 고드름이 엄청 많아요. 고드름이 녹아서 떨어지면 아랫집 연통에 탁 치면은 이게 찌그러지고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 댁도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탈된 부분이 없는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코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전기 코드를 필히 빼서 부품을 보호해야 됩니다. 가스보일러 뿐만이 아니고 집에 있는 전자제품 다 마찬가지예요. 필히 전기 코드는 빼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빗물이 유입이 되는지, 빗물이 연통을 타고 연결 부위에서 새는지, 아니면 보일러 본체에서 물이 떨어지는지, 그 빗물의 영향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는 여름에도 가동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여름에 가스비 조금 아끼겠다고 가동을 안 하시면 가을철에 작동하실 때 펌프 고착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은 가스보일러를 작동을 시켜서 세균 번식을 막고, 그리고 가스보일러 부품을 보호할 수가 있다. 유념을 하시고, 당장 폭우가 쏟아지지 않더라도 연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필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 기술자들 TV였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